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대출 총정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대출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출 알아보는 것 1단계 스마트폰 앱으로 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은행별로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대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써보니까요, 핀다라는 앱이랑 토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핀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 대출을요, 좀 한 번에 비교해가지고 내 조건에 맞는, 내 한도에 맞는 그런 대출 상품을 잘 추천해줍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 내 신용 점수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대출 상품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뭐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보고 괜찮은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서 좋은 거는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구나, 내가 어느 정도의 한도가 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요, 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와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PC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대출 은행, 대출 상품, 그리고 금리, 연락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쭉 보시면서 내가 가능한 곳도 연락하셔가지고 그렇게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요, 정책 대출을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출은요, 일반 대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조건이 정책 대출에 해당이 되면요, 웬만하면 정책 대출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대금리 받을 수 있고 한도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더 낮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책 대출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겠죠. 정책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기금이 든든이라는 사이트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품들을 쭉 살펴보시면 좋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들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집을 구입하시거나 전세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일단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구입할 때는 연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부부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순자산이 5억 1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요, 9억 원 이하만 살 수 있고, 여기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로 이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는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지금 순자산이 3억 4천 이하여야 됩니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여야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 이건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최근에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요, 구입할 때는 연 1.8%에서 지금 4.5%, 5년 동안 고정으로 할 수 있고, 다전어로 이렇게 출산할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연 1.3에서 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딤돌 대출이에요. 이 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신혼가구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8억 5천만 원 이하, 다자녀는 7천만 원 이하 정도로 또 적용이 됩니다. 순자산은 5억 1천만 원, 주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신혼가구는 6억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85에서 한 4.5 정도 가능하고요. 이게 생애 최초냐, 신혼부부냐, 한부모냐, 다자녀인가에 따라서 조금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여기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드리는 대출인데요.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금자리론이죠.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조건이랑 금리 확실하게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는요, 내 직장과 관련된 대출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반도체 관련 업종,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사내 대출을 뭐 거의 5억까지 해준다.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그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5억 받아가지고 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이 사내 대출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사내 대출은 대출 규제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에 합쳐져가지고 더 집값을 자극할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사내 대출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그 대출에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뭐 DSR 같은 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대출이 가능하다면 사실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보면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공제에서 대출이 또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 공무원 공제에 그리고 교원 공제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여기서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직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 측에 혹시나 사내 대출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는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뭐 받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직접 은행 찾아가가지고 순번표 뽑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대출 직원이랑 상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을 때는 1시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 대출 상담사는 대출은행의 영업사원이라 보시면 돼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은행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는 그냥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하시면 연락처를 알려줘요. 그래서 몇 군데 받아가지고 전화해서 대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혹시 그 사람이 진짜 대출 상담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냥 웬만하면 그 부동산 가가지고 명함을 받으세요. 명함을 받으면 명함에 대출 상담사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번호를 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등록 번호를 넣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등록이 된 대출 상담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연락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대출을 받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출 상담사나 미리 거기에 상담 받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사전에 내가 조금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는 네이버에 대출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략적인 내 대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출 한도, 대략적인 최근의 금리, 대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요. 내가 매월 상환해야 되는 대출 원리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리금이 나의 월소득과 딱 비교했을 때 내 월소득이 한 30% 수준인가, 40%인가, 50%인가 그걸 먼저 확인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30%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내 대출 원리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뭐 그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점이 뭐냐면 DSR입니다.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 한도를 잡을 때 내 연봉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상환할 수 있냐를 보는데 이걸 판단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봐요. 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뭐 학자금 대출 뭐 다 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집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대출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대출 상담사는 아니지만 요 정도만 방향을 잡으셔도 그 나중에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고 무리하지 않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CBT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